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퍼스 출신 형제가 미국 친구와 멕시코 서핑 여행 중 실종되며 한 주 내내 수색했는데 오늘 아침 인근에서 시신 세 구가 발견되며 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정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가정폭력으로 5일에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4월 부동산 동향도 발표되었고 한국의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하며 한국도 오커스에 가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갤럭시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천장이나 벽 어느 곳이든 우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므로 아이와 함께 잠들어도 걱정 없는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한 후 리뷰를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시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호주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66센트, 한화 대비로는 899원입니다. 호주 달러가 이번 주 한화로는 903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미 달러 대비도 이 64에서 65센트 하던 호주 달러가 66센트로 올라가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 달러가 하락한 요인이 크긴 했지만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는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호주 주식시장은 주중에 급등락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주간 큰 변동 없이 7,8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금값이 조금 내리면서 금광회사들이 주가가 안 좋은 편이었고 리튬 가격은 3월 이후 살짝 오르며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이언오레도 4월에 빠졌던 가격이 회복하며 톤당 1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내일과 모레에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코어로직에서 발표한 4월 부동산 동향 보겠습니다. 이게 요약된 그래프인데 도시만 보면 4월 한 달간 0.6%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9.7%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일 많이 상승한 도시가 퍼스로 한 달간 2% 올랐고 아들레이드와 브리즈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달 멜번만 거꾸로 가며 0.1%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연간으로는 멜번도 2.8% 상승 중입니다. 이번 달에는 퍼스를 뺀 나머지 도시들에서 하우스보다 유닛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5개 도시 평균으로는 이 하우스가 0.5% 오른 반면 유닛은 0.7% 올랐습니다. 1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유닛이나 이 도시 주변 시골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야당에서는 슈퍼를 이 주택의 디파짓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이 건설 관련 인력을 빨리 해외에서 유입시켜야 한다는 비자 정책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새로 도입되는 넷허스라는 빌딩 코드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코드는 새로 짓는 집의 이 에너지 효율을 7까지 높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빌딩 코드가 적용되면 집 짓는 데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이미 5월부터 적용되는 법으로 2050년까지 이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집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하면 같은 집이라도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겨울에 이 해를 많이 받도록 집을 최대한 북향으로 돌려서 짓고 가스레인지 대신 이 인덕션 쿡탑을 설치하고 솔라 에너지를 꼭 달아야 하며 이중창도 필수로 넣어야 하는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딩 규제가 강화되자 집 짓는 비용은 더 오를 것이 당연한 내용으로 집 짓는 비용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은 지금 집값이 제일 쌀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젠더드 바이올런스에 대한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4월에는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더구나 이 4월 말에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몰리 양의 사건은 이 남자친구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2주 전에 법원에서 몰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살인을 저지르며 이 보석 시스템을 제고하자는 리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이 이제 4개월 지났지만 올해만 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캔버라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가 크게 열리면서 알바니지 총리도 이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제 곧 발표될 연방 예산에 5년간 925밀리언의 펀딩을 배정할 예정이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경제력이 없어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폭력 가정을 벗어날 때 즉시 5,000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지원책이 나오면서 각 주별로도 따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며칠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관련자들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피해 여성이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되지 각 스테이트별로 제각각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냐며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초반에 이 경찰이 출동할 경우 조기에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데, 많은 서류 처리와 이 금융이나 법률 등에 대한 한계로 피해자들이 폭력 가정을 탈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책과 보호책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호주를 방문했는데요. 이 뒷배경에는 선박 건조 욕심이 있습니다. 과거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 호주의 이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납품한 한화그룹이 호주의 선박 회사인 오스탈을 인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오스탈은 호주와 미국 해군의 군함에도 관여한 방산업체로 오커스 딜로 핵 연료 잠수함을 호주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혜택을 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호주에 이 조선소가 있으며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매물로 나온 것인데, 작년에 이미 이 미 회군에서는 군사 기밀과 기술 유출을 우려해 오스타를 호주나 미국 업체가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한화와 오스탈 간에는 작년부터 인수를 협의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달에 이 오스탈에서 한화의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인수 거절 사유가 호주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문제였기에 아마 이 한국 정부가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추측인데요. 오스탈에서는 주가에 이 30% 프리미엄을 붙여 인수하겠다는 한화에 호의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법에 걸릴 것 같아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국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해서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후 이 오커스 딜에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오커스 딜을 맺은 이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필러 1에 해당되고, 필러 2로 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가입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하이테크 부분으로 양자역학이나 하이퍼소닉, 드론 등의 기술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오커스 파트너가 된다면 군사적 협력 관계가 되면서 이 한화의 오스탈 인수 가능성이 올라가고, 심지어 한국이 이 오커스 선박 제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기대하듯 이 신원식 국방장관은 시드니와 멜번을 방문한 후에 퍼스까지 이동해 이 호주 해군을 방문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구두 연설에서는 2029년까지 호주가 원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건조할 능력이 있다며 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로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